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냐? 안 그러면 사실이 따로 존재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야.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야. 예. 사실이 객관적으로 하나? 이 항로 굉장히 특이한 항로입니다. 얘가 얘인데, 그렇게 해서 사연을 얘기하면 자 떠들지 말아봐. 떠들지 말아봐. 자 은으로 이게 저 청자 향로거든요. 청자 향로고 이게 약간 특이한 거는 여기 토끼가 빌붙어 있어가지고 토끼 보이잖아. 토끼 이렇게. 그래서 요 향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향을 넣고 쓰는데 막상 써보면 좀 그래요. 왜냐면 향진이 여기에 이렇게 딱 배겨가지고 그렇게 막상 쓰면 조금 그런데 디자인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향로 중에는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이게 워낙 이쁜 향로니까 이거를 은으로 누군가가 만든 거야. 그래서 은으로 만들어서 광보살님이 갖고 있다가 짱 박아놨다가 갖고 있다가 이제 좀 실증이 났는지 어쩌는지 뭐 모르겠지만 저를 줬지. 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물건이 좋아서 이게 근데 그렇게까지 비례가 잘 맞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뚜껑이 지금 이게 약간 크거든. 그러니까 비례가 이게 뚜껑 쪽이 작아야 돼. 근데 아무튼 누군가가 그걸 은으로다가 만들어서 당신은 그게 너무 이뻐서 비싸게 샀대. 그리고 저를 줬어요. 제가 늘상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었죠. 근데 사람들이 올려놓으니까 또 여기 찝쩍거리고 저기 찝쩍거리고 한 명씩 또 이래가지고 얘가 좀 헐거워졌거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요구한 거는 그냥 그 세공하시는 분한테 요구한 거는 여기를 좀 떼워달라. 자꾸 이렇게 이게 흔들흔들 하니까 약간 떼워달라. 떨어지겠다. 이랬더니 갖고 가서 기왕 내가 갖고 가는 김에 저거 틀을 한번 떠보겠다. 그래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해서 만들려고 해보니 은이 아니더라. 이게 뭔 은이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연은 그래. 사연은 그래서 이쪽은 은이에요. 그래서 그 은이라고 원래 왔었던 그 짭은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야. 잘 들어봐. 짜부는 녹아서 없어졌어요. 녹아서 없어졌어. 그게 금속마다 녹는 점들이 좀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걔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은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은이에요. 진짜 은과 짭은. 자, 짭은을 광보살님이 살 때 그거는 파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지,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양은으로 만들고 은 도금을 한 거예요. 은 도금으로 두껍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은인지 뭔지 모르는 거지. 그냥 볼 때는 은이지. 그리고 애가 까매져. 시간이 지나면 까매져. 실제로 저도 계속 그런 걸 봤거든요. 아니 밖에 은도금을 다 해놨으니까, 세게 해놨으니까,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양반이 속아서 샀는지, 그러니까는 속아서 산 거는 100%인데 장사꾼이 속인 건지, 안 그러면 만든 사람이 속여서 장사꾼에게 넘겼는데 장사꾼은 진짜 은인 줄 알았을 수도 있어. 누가 속였는지는 잘 몰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놔둔 상황에서 여러분이 찝쩍거리지 않고 계속 그냥 안 찝쩍거리고 놔뒀으면 애가
얘가 약간 뻑뻑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이거 뭐지? 이러면서 내가 안 볼 때마다 계속 찝쩍거려가지고 이게 좀 헐거워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양반한테 조금만 이렇게 떼워서 이렇게 단단하게 해달라. 라고 했더니, 그건 뭐 일도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막상 불이 다니까, 얘가 녹는 점이 아닌데, 은이 녹는 점이 아닌데, 얘가 녹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이 벌어진 거야. 뭔 뜻인지 아시겠지?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상태로 놔뒀으면 그 상태로 누가 손을 안 대고 내가 이걸 귀하다고 생각하고 내 방에 짱박아 놨든지 안 그러면 내가 불단을 올려놨든지 그래서 사람 손이 안 타게 해놨으면 이거는 영원한 의일까? 응? 영원한 의일까? 이걸 검사할 일이 없었던 거야. 이거 해볼 일이 없었던 거야. 그지? 그러면 그거는 짜분이 아니고 은인가? 은인가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양반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는 망가졌으니까 대신 이거를 제가 아는 분이니까 드릴게요. 이러면서 진짜 은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진짜 은이에요. 그래서 이게 짜분과 은의 관계야. 짜분과 은의 관계. 그리고 이거는 은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뭐 저한테 거짓말을 할 거는 아니니까. 근데 한 번 더 생각해서 그 양반도 도금을 했으면 이게 참 재밌는 거야. 이게 참 재밌는 거거든. 실제로 금은방에서 요즘 금값이 많이 오르니까 그렇게 하는 놈들이 있대요. 안에다가 다른 쇠를 넣고 밖에를 두껍게 금으로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엉간이 뭐 시금석 그런 거 압니까? 시금석이 뭐냐면 이렇게 돌판 같은 데다가 그 금을 긁어 이렇게 몇 번 긁고 시약을 하면 그게 18K에서 그 금이 녹는 18K 그다음에 14K 순금에서 녹는 게 달라. 이게 사라져. 그리고 금은 안 사라져. 그래서 뭐 그런 시약이 있어. 시약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밖에 안에는 쇳덩어리 같은 걸 넣고 밖에다가 이제 금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무게를 비슷하게 맞추는 건데 무게가 안 맞아요.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어. 왜냐면 금이 무겁거든. 비중 자체가 다르거든. 금, 은 이런 놈들이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도 쇠로 이만큼을 만들면 돈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돈수 차이가 나. 그래서 자.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는 어디까지 진짜냐. 지금 사실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지한 때 이것은 가짜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진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냐? 현상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상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뉴스 가끔 나오는데 지금은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최근에도 얼마 전에 뭐 하나 나오긴 나왔었어요. 유럽의 뭐 벼룩시장에 개뿔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얼마 안 주고 뭐 $30 이렇게 샀더니 뭐 그게 실제로는 유명한 사람 작품이어서 좀 그지 같았지. 그래서 아주 비싼 거는 아니고 몇 억에 뭐 팔렸어요. 뭐 이런 얘기 가끔 나오잖아. 물론 뭐 그럴 확률은 진짜 그게 복권 당첨될 확률보다도 낮은 거예요, 실제로. 자, 우리에게는 이 향로가 두 가지 향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짜분으로 만든 향로, 양은 향로, 양은과 진짜 은 향로. 자,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냐? 안 그러면 사실이 따로 존재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야. 예.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나?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정신이 뭐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 전문인데. 자, 여기 달마가 있습니다. 아니, 향로로 계속하자. 여기 향로가 있습니다.
이 항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 이게 은이니까 흰색이잖아. 흰색이잖아. 근데 실제로 이 흰색이 우리는 다 이거를 뭐 은색이라 하든지 흰색이라 하든지 다 동일하게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면 이 색이 실제로는 다 다른 색으로 보여. 예.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위치가 다 달라요. 예. 동일한 곳에 겹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다 다른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빛의 반사가 달라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게 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은갈치색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거는 범위가 있어서 그런 거고, 만약에 그 색을 네가 지시해봐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안경 맞추러 제가 어저께 안경 맞추러 갔었는데, 그게 이제 안경 맞추면 그게 뭐냐면 시력 검사 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안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안경 도수가 잘 안 맞아서 이제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잖아. 그게 뭐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근데 거기 요즘은 그 기계가 좋아가지고 착착착착 돌려가면서 여기 잘 보여? 여기 잘 보여? 뭐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눈을 맞추면 여러분 눈이 다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똑같은 1.0이라도 좀씩 달라. 이해가 되시죠? 왜? 이게 100%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죠. 이건 뭐 공장 생산품도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 그리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도 좀씩 달라질 거고. 그리고 이 두 개도 다르다니까. 두 개도, 그러니까 색감 보는 것도 좀 다르고, 어떤 게 더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약간은 달라. 그리고 주력으로 쓰는 게 있느냐? 그거 재밌던데?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인간에게 두 개씩 있는 거는 하나는 주고 하나는 부예요. 하나는 주고 하나는 부거든.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이 주고 왼손이 부잖아. 그리고 콧구멍도 이렇게 막아보면 내가 안다 그랬잖아. 한쪽이 뚫려 있으면 한쪽은 막혀 있다니까. 한쪽이 뚫려 있으면 한쪽이 막혀 있어. 눈도 그런 짓을 하거든요. 눈도 주부가 있어. 그래서 하나에 내가 초점을 딱 어느 한 군데다 맞추고 오른쪽 눈을 감았을 때하고 왼쪽 눈을 감았을 때하고 편한 쪽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검사하더라. 이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두 눈을 뜨고 가운데다가 맞추래. 한번 해봐. 이거 되게 재밌더라. 가운데 요걸 보는 거야. 아니, 작게. 너무 그렇게 크게 하지 말고. 아니, 그렇게 눈에다가 빡 대지 말고 두 눈으로 다 보라고. 두 눈으로 한 눈가락으로 이렇게 해갖고 하지 말고 두 눈으로 이렇게 다 본 상태에서 오른쪽 눈을 감았을 때하고 왼쪽 눈을 감았을 때하고 상황이 좀 달라요. 어느 눈이 더 똑바로 보이는지를 봐봐. 한쪽 눈이 더 똑바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개가 주고 다른 놈이 부예요. 보통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일 확률이 더 큽니다. 그리고 개가 오른쪽 놈이 계속 쓰면 팔은 오른쪽이 계속 쓰다 보니까 얘가 힘이 좋아지고 발전을 하는 대신에 눈은 계속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니다.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 얘가 중심으로 움직이면 얘가 먼저 가는 거지. 그래서 시력 차이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두 눈도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는 완전히 동일했어도 사실은 쓰면서도 한쪽이 갈 수도 있고, 근데 태어날 때도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쪼개 보면 이게 데칼코마니가 안 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조금씩 다르잖아. 맞잖아. 손도 이렇게 대보면 좀 다르죠. 완전히 동일이면 거의 이거는 우리는 약간 로봇이지.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손금도 다르고 다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보면. 그래서 눈도 그냥 보기에는 비슷할 것 같지만 실제로 제품 출하 상태 또 달랐을 거고, 쓰면서 용부룡에 의해서 기능이 좀씩 차이가 생겼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색이 오른쪽으로 보는 눈의 색이 정상이냐, 왼쪽 눈으로 보고 있는 색이 정상이냐를 사실은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둘 다 가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요 색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은 두 가지에 의해서 잘못 봐. 하나는 위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 똑같은 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의 색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게 1번.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다 달라. 다 달라. 그래서 색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두 눈도, 눈깔 두 개도 달라.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보가 조합된 거를 나는 이 색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건 뇌가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눈이 맞는 건지 이 눈이 맞는 건지 잘 몰라.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동일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실제로는 전부 다른 거를 보고 비슷할 뿐인 거예요. 비슷한 뿐. 비슷한 우리는 인식을 하는 것 뿐이야. 이런 거 재밌어. 이런 거 재밌어. 그러면 이것의 불변하는 색깔은 뭐냐? 불변하는 색깔은 뭐냐? 이거는 뭐냐? 이거를 규정할 수 있느냐? 이게 알딸딸해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규정되지 않고 현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만 그것만 가지고 이 색을 비정하는 거를 실체는 없고 작용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이에요, 공. 이게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계속 변화해요. 이거는 시간에 의해서 변할 수, 왜 시간에 의해서 변하냐면 시간에 의해서 들어오는 햇빛이나 이런 조명이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미세하게 바뀌어간다고. 그리고 내가 사가가면서 이게 또 미세하게 바뀌어. 아니면 내가 피로도가 있으면서 미세하게 바뀌어. 색들이. 예.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는 없고 작용은 있고 작용은 계속 변화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지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그냥 인식론적인 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짜분과 은의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이거를 본질적 차이로 볼 거냐, 현상적 차이로 볼 거냐, 인식적 차이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는 게 실제로 그게 사실이냐에 대한 것들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은과 짜분이 실제로는 인식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전환되는 거라면 저는 원효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체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쪽 성향이 존재하는 거고 현실적 성향도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을 먹어서 내 남편은 차은우다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효 같은 식의 사고는 저게 방어 기제를 높일 때 잠깐 쓰는 거지 안 되는 건 안 돼. 그래서 이 짜분도 은을 깔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은으로 속았던 거지 이런 걸 갖다 놓고 이게 은이에요 라고 하면 미친놈 이러지. 그래서 유사관계가 어느 정도 이상은 성립돼야 돼. 유사관계가 어느 정도는 성립돼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인식이 차지하는 관점도 어느 정도 이상 크다더라. 그리고 그 인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상도 중요하지만 현상을 계속 넓혀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계속 뭔가를 추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축소시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시기가 있다. 하나는 확장시대가 있고 두 번째는 수렴, 축소의 시대가 있어요. 이 확장의 시대는 젊었을 때 계속 뭐 공부도 더 하고 그 다음에 직장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영역을. 그게 어느 정도 넓혀가면 더 이상 못 넓힙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시간이 안 돼. 물리적으로 더 이상 넓혀서 버틸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안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 들어오는 거를 다 쳐내지를 못해. 못해. 왜?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축소가 일어나는 거고, 더 이상 다 그게 사람마다 역량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0개까지 쳐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개만 쳐내도 과부하 걸리는 사람도 있고, 다 그래. 그거는 사람마다 타고나는 거니까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시간의 한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이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죠? 내가 예전에 예를 들면 100m를 10초에 뛰었어. 12초에 뛰었어. 13초에 뛰었어. 지금 뛰면 완주나 할란가 모르겠어. 완주는 되냐? 1km 완주입니까? 아니요, 100m. 100m 완주는 되냐? 한 30초에 뛰고. 아니, 이게 이제 나이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축소 시대가 벌어졌을 때, 축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내 무너지는 것들을 잘 다독거리면서 삶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이게 잘 늙는 방법이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나이듦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라고 하는 축소. 여기에서 인식론적 방어 기제가 작동할 수 있어요. 인식론이 방어 기제로서 작동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상 처리를 할 수 있는, 젊었을 때의 눈높이만 놓고 보면서 자꾸 살면 너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는데, 사람이 저번에 서안에 갔을 때, 우리 째득보살님이 나대다 팔이 빠졌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 팔이 빠졌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또 오로라 본다고 아이슬란드에 갔는데, 귀가 근질근질 하겠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별하지 않으면 기부스를 하든지 아니면 이거 삼각대라도 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빠지면 그 잘 치료를 안 하면 또 빠져. 이게 반복된다고. 당신도 빠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왜? 넘어지면서 손을 잡았는데 빠져버린 거예요. 보통은 잡으면 넘어지면서 이게 약간 벼랑이었는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탈이었는데, 넘어질 때 잡거든요, 사람이 당연히. 잡으면 문제가 없지. 정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이거잖아. 나이에 의해서 잡았더니 얘가 빠지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지. 그리고 또 빠질 수 있거든. 아니,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좀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말 안 듣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왜 하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왜 해야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걸 사용해요. 내 습관에 의해서. 근데 이걸 내가 팔목을 이렇게 걸어라도 놓으면 나는 아프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사용을 안 하는데, 급하면 손이 뻗어집니다. 아니, 내가 아픈 거는 까먹는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소의 시대에서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경미하게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져요. 왜 부러졌습니까? 이러면 골다공증이네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야, 그게 부러질 상황이 아닌데 바스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뼈가 빠개져 버렸대.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예전 같지 못해 라고 하면 이게 상실이 발생하거든. 상실 잃어버림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 그리고
내가 셀 때는 그렇지도 않아. 내가 셀 때는 딴 사람이 나를 씹으면 아유 저 미친놈이지 이래버리는데 내가 약할 때는 누가 씹으면 내가 별 볼 일 없으니까 이게 나한테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막 들거든. 그게 상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잘못하면 소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남성이 더 위험하고 여성보다. 여성은 관계주의적 삶을 살고 남성은 성공주의적 출세주의적 삶을 살기 때문에 남성이 그 지위를 잃어버렸을 때는 진짜 개허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참 그러한 식의 축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 지위를 잃었을 때 내가 잘 나가고 뭐 했는데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돼. 그거는 내가 못해서 지위를 잃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 때문에 잃는 경우도 있다니까. 정년이지 뭐. 내가 잘 나가는 회사 부장이야. 끝발 좀 날리고 있었어. 내가 결제만 해주면 뭐 막 돼. 이럴 때는 개처럼 기지. 그랬는데 내가 정년 됐어.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봐주지. 그 끝물이 좀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관예우 같이. 몇 년 지나잖아? 전화하면 예 선배님 해드리겠습니다. 안 움직여요. 아 진짜야. 말 한 개도 안 박혀.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상실감 보통 일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이거를 준비할 거냐. 그 해법이 인식론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마땅히 없어요. 내가 생각을 고쳐먹으라는 거죠. 관점을 고쳐먹으라고 하는 거죠. 왜? 세상은 원래 잔인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위해서 돌아갈 것처럼 보이는 거는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리고 그 힘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진짜 잔인해. 내 바로 옆에서 나한테 그렇게 기었던 사람이 등에 칼을 꽂을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남성이 이거를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여성들은 이거를 덜 느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관계적으로 살기 때문에 계속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계속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위치들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 남자는 그 능력이 곧 관계예요. 그 지위가 관계였었다니까. 근데 그 지위를 잃어버리면 한꺼번에 싹 무너지는 거고, 여성은 계속 그런 식의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무너져도 그게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남성은 이렇게 가라앉죠. 점프를 해요, 점프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졌을 때 실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야, 그게 원래 나는 순운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원래 짜분이었어 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좀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짜분이야. 뺑기 치라고 있었던 거야. 이러면 참 좀 나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현실이라고 하는 건 사실 계속 이렇게 변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마치 인간은 타이어 같은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저께 제가 그거 보면서 길 가면서 어떤 차가 너무 이렇게 타이어가 두꺼운 거예요. 이렇게 보통 타이어가 이만하면 여기 뭐, 야, 저게 더 좋은가?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승차감이 더 좋다대. 근데 타이어가 크면 아무래도 접지면이 넓으니까 안정감이 있겠죠. 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놓으면 사람이 이렇게 데미지들이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인생에서는 이 편차를 자기가 커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요거를 작게 내가 설정을 해놓으면 요 편차가 있을 때마다 계속 흔들려. 배도 마찬가지거든요. 배도 큰 배일수록 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덜 흔들린다라고 말하는 게, 파도가 와도 얘는 별로 반응을 안 해. 근데 내가 적은 그런 배를 탔으면 파도 오면 롤러코스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유도리를 커버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사실은 인식론에서 작동할 수 있다. 그게 현상을 막 확실하게 바꿔주느냐, 원효처럼 무슨 뭐 마음이 뭘 다 하는 것처럼 그런 건 구라요. 그런 건 구라요. 뭐가 바뀌어? 마음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현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정리되는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